자율주행을 보고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율주행에 있어서 일론은 그동안 엄청나게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2019년부터 꾸준하게 완전한 자율주행이 내년에는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왔고, 저도 그 얘기에 감명받아서 테슬라 투자를 시작했던 사람입니다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일반 도로에서 완전한 자율주행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기에 작년 위 로봇 행사에서 처음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무감독 FSD가 출시된다라고 언급했을 때 믿지를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내후년쯤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트럼프의 당선도 확실치가 않았기 때문에 더 불확실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완료되고 1월 말에 있었던 4분기 실적에서 6월 텍사스에서의 무감독 FSD 출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6월에는 적어도 텍사스 지역에선 무감독 FSD가 출시된다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에 앞서 테슬라의 무감독 FSD가 출시된다는 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테슬라의 FSD 출시를 세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보게 될 텐데요. 일단 6월에 무감독 FSD 출시의 정의는 텍사스의 주 도시인 오스틴시에서만 한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테슬라 회사 소유 차량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의 차량으로도 직접 FSD를 운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일론은 테슬라 소유로 물에 발을 담그는 정도의 테스팅을 한다고 얘기를 해줬죠.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바로 본인이 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이 로보택시 한 대에 추가를 하거나 제외를 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 이것은 2026년에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25년 6월에 적어도 오스틴에서는 무감독 FSD를, 즉 테슬라의 로보택시로 돈을 받으면서 시범 운행을 하게 될 것이고, 안정성이 검증이 되면 이후 캘리포니아 등과 같은 타 지역으로 점차 시범 운행 영역을 확장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26년도에 테슬라 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이 차를 주차장에 파킹을 해놓는 대신에 나가서 돈을 벌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실적으로 개인의 차량을 로보택시 플릿에 추가하는 그런 것은 27년쯤으로 넘어가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25년 6월에 시범 운행이 시작되면서 다른 지역으로 확장을 하는데 1년은 충분히 소요가 되지 않을까가 현실적인 저의 생각이고요. 즉 6월에 로보택시가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소규모로 진행된다는 뉘앙스가 강하고, 당장 재무제표에 의미 있는 비중의 수익이 찍히는 본격적인 로보택시의 시작까지는 1년 정도가 더 남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있는 혁신 사례를 더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두 번째 부분인 비용 절약 부분이라고 봅니다. 4분기에 나온 인베스터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프리먼트와 텍사스는 각각 연 65만 대 그리고 40만 대씩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일 단위로 환산을 해본다면 대략 2,800대씩 공장에서 차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일반 자동차 제조업체에선 차량이 생산이 완료되면 인간 운전자가 차량을 생산 라인에서 물류부지나 주차장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보통 몇백 미터에서 1km 내의 짧은 운전거리이고 차량을 주차시킨 후엔 다시 생산 라인으로 돌아오는 방식일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이제 자율주행으로 이 노동을 대체하는 것이죠. 일론이 옵티머스를 이야기하면서 강조한 반복적이고 지루한 노동을 이미 대체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채널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동혁신과 노동혁신에 있어서 조금씩 인간의 영역을 로봇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요.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 2,800대씩의 차량을 이동하려면 물류부지에 주차를 하고 다시 생산 라인으로 돌아오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약 10분이라고 한다면 460시간 정도가 투입이 되는 일입니다. 임금이 $25라고 했을 때 매일 11,500달러, 이제 연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약 $287만 달러가 투입이 되는 일인데, 이것을 절약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차량을 이동시키는 그 시간에 인간이 다른 일에 투입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에 실질적인 경제 효과는 이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또 프리먼트와 텍사스에서 이렇게 안정성이 검증이 되면 기가베를린과 상하이까지 번지게 될 수 있는 노동혁신인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물류 부지까지 그치지 않고 일론은 공장에서 구매자의 집까지 도어투도어 배달을 해주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일단 올해 출시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중인데, 적어도 로보택시가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텍사스주에선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이제 트럭 배달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이연 매출입니다. FSD는 고객이 구매한다고 바로 테슬라의 재무제표에 찍히지 않습니다. 회계법상
약속한 기능을 고객에게 온전히 전달할 때까지 그 매출을 회계상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 이연 매출로 분류를 해놔야 하는데요. 재작년에 10K를 보면 24년도에 926밀리언 달러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전망을 했지만 이번에 나온 10K를 보니 실제 실현시킨 매출은 이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번에 나온 10K에선 25년도에 840밀리언 달러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25년 1분기엔 중국의 FSD가 출시가 되었고 현재 유럽의 FSD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포스팅이 나왔습니다. 24년도는 미국에서만 FSD를 출시를 하면서 이렇게 예상치를 넘어가는 매출을 실현을 시켰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마 실현될 금액은 더욱 커지게 될 텐데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24년의 실현 수익이 그대로 실현이 된다고 한다면 1분기에 실현될 매출은 약 300밀리언 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프트웨어인이 마진율이 80%는 넘어갈 텐데 약 240밀리언이 그대로 순이익으로 찍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1분기 실적은 드디어 지난 5, 6년간을 계속해서 주장해오던 일반적인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라는 내러티브를 조금씩 시장에 증명하면서 나아가는 실적 발표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면 올해 투자하신 입장에선 황당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테슬라는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혁신, 노동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기반을 계속해서 다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론의 발언에 의하면 25년은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 26년은 굉장한 해, 그리고 27년, 28년부터는 어이가 없을 정도로 좋을 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서사의 시작이 바로 6월에 오스틴에 있는 무감독 FSD 출시부터라고 보여집니다. 시범 운영 수준이고 또 그렇기에 매출도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에서 직접 시작하는 로보택시라는 새로운 영역의 비즈니스, 또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있는 이동과 노동의 혁신, 마지막으로는 FSD로 인해 늘어나는 이연 매출의 실현으로 그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여러 가지 이슈로 시장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중국에서 배터리를 많이 수입을 해오고 있는 입장이라서 관세 타격도 상당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마 2분기 가이던스를 얘기할 때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관세는 단기적인 노이즈입니다. 길어봤자 1년에서 2년 갈 이야기이고요. 2030년, 2040년에 자율경제가 사회의 자리를 잡았을 때 역사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될 이야기는 2025년 당시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리고 이후 나오게 될 로보택시와 옵티머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율경제의 미래는 지금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거대하다는 것을 알기에 오히려 지금처럼 할인에 들어간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미래에 많은 차이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